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세 이정수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토렌스에서 33년째 살고 있는 1세 이민자예요.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제가 2년 전 은퇴하면서 깨달은 미국 생활비의 냉혹한 현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혹시 미국으로 이민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미 미국에 계시지만 은퇴를 앞두고 계신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은퇴 전까지는 미국이 그런대로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월급쟁이로 33년을 살면서 그럭저럭 중산층 생활을 해왔고 집도 하나 장만했고 두 아이도 대학까지 보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미국에서 노후를 보내는 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일인지 처음 깨달았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정말 살기 어려운 곳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처음 미국에 온 게 1991년이었습니다. 당시 35살이었는데 아내와 9살, 7살 된 두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한국에서는 중견기업에서 격리 일을 했었는데 미국에서는 처음에 한인회계사무소에 취직했습니다. 그 시절만 해도 LA 한인타운 근처 아파트 2베드룸 렌트가 $800 정도였어요. 제 첫 월급이 $2200였으니까 그럭저럭 생활할 만했죠. 물론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절약하면서 조금씩 돈도 모을 수 있었고요. 5년 정도 지나서 토렌스에 있는 작은 콘도를 샀습니다. $15만 8천 당시로서는 큰 결심이었어요. 다운 페이먼트로 $3만 내고 월 모기지가 $1100였거든요. 그때도 부담스럽긴 했지만 우리 집이 있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저도 조금씩 승진해서 월급이 올랐고 2005년쯤에는 연봉이 $6만 5천 까지 올랐어요. 아내도 한인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고요. 그 무렵이 저희 인생에서 가장 여유로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콘도 값도 계속 올라서 2006년에는 $50만 넘었거든요. 그때 리파이낸스에서 좀 더 큰 집으로 이사갈까도 생각했는데 다행히 그냥 있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집값이 반토막 나는 걸 보면서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모기지를 갚아나갔고 2018년에 드디어 완전히 갚았어요. 그때 정말 홀가분했어요. 이제 집 걱정은 없구나, 은퇴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두 아이도 무사히 대학을 졸업했어요. 큰애는 UCLA를 나와서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IT 회사에 다니고 작은 애는 UC 어바인을 나와서 로스앤젤레스에서 회계사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 대학 학비만 해도 2명 합쳐서 $20만 넘게 들었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잘 자란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2022년 47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했어요. 회사에서 401K로 모은 돈이 $35만 정도 있었고 소셜 시큐리티는 월 $2300 정도 나와요. 아내는 파트타임으로만 일해서 소셜 시큐리티가 월 $800예요. 부부 합쳐서 월 $3100니까 그럭저럭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우선 메디케어 보험료부터 만만치 않았어요. 파트 B가 월 $174, 파트 D 처방약 보험이 월 $35, 그리고 서플러먼트 보험까지 하면 월 $180예요. 부부 둘이면 메디케어 관련 비용만 월 $778나 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재산세가 문제였어요. 집을 다 갚았다고 좋아했는데 토렌스 지역 재산세가 1년에 $1만 2천 나와요. 한 달로 치면 $1000예요. 프라포지션 13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라도 재산세는 조금씩만 오른다고 하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에요. HOA 비용도 월 $320 나가고 가스, 전기, 수도비가 월 평균 $280, 인터넷과 케이블이 월 $130, 차 보험이 월 $180, 핸드폰 요금이 월 $120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월 $2808나 나가요. 아직 먹을 것도 사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식료품비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저희 부부가 한 달에 마켓에서 쓰는 돈이 $600 정도 되는데 특별히 사치하는 것도 아니에요. H마트에 가서 한국 음식 재료 사면 더 비싸고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예전 같은 돈으로는 반도 못 사겠어요. 가끔 외식도 해야 하는데 한인 식당에서 2명이 밥 먹으면 $60는 기본이에요.
맥도날드 세트 메뉴도 $12씩 하니까 한 달에 외식비로만 $300는 나가요. 그러면 기본 생활비가 월 $3,708예요. 소셜 시큐리티 $3,100로는 $600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여기에 의료비가 추가로 나가요. 메디케어가 있어도 코페이나 디덕터블 때문에 한 달에 $200 정도는 병원비로 나가고, 치과는 메디케어가 안 되니까 별도로 치과보험을 들어야 해요. 아니면 한번 치료받을 때마다 몇백 달러씩 나가거든요. 차 유지비도 만만치 않아요. 주유비가 월 $200, 차 등록비나 수리비 같은 걸 월 평균으로 계산하면 $150 정도 되고, 2대 차 보험료가 월 $180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달에 필요한 돈이 $4,438가 나와요. 소셜 시큐리티로는 $1,338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401k에서 부족한 분을 빼서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쓰면 10년도 안 가서 바닥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절약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케이블을 끊고 넷플릭스만 봐요. 외식도 최대한 줄이고 차도 한 대만 쓰려고 했는데 이건 쉽지 않더라고요. 캘리포니아는 대중교통이 별로라서 차 없이는 정말 불편해요. 그래도 이런저런 전략을 해서 월 지출을 $3,800 정도로 줄였어요. 그러면 401k에서 월 $700 정도만 빼면 되거든요. 연간 $8,400니까 401k $35만 로 40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인플레이션이에요. 작년부터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특히 식료품 값이 20%는 오른 것 같아요. 가스값도 갤런당 $5 넘게 올라가고 전기료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우리 나이에 이런 인플레이션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월급쟁이였을 때는 인플레이션만큼 월급도 올라갔는데, 소셜 시큐리티는 COLA라고 해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긴 하지만 실제 생활비 상승과는 차이가 나요. 더 큰 문제는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건강해서 병원비가 별로 안 들지만 나이가 더 들면 어떨지 모르거든요. 요양원 들어가면 한 달에 $8,000씩 든다고 하는데 메디케어로는 100일밖에 안 되고, 그 다음은 메디케이드를 받으려면 재산을 다 써야 해요. 집값은 계속 올라서 지금 저희 콘도가 $65만 정도 되는데 이 집을 팔고 다른 데로 이사 가는 것도 고민해 봤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겠어요? 텍사스나 플로리다로 가면 집값이나 생활비가 좀 더 싸긴 하지만 한인 커뮤니티가 약하고, 무엇보다 33년 동안 쌓은 인맥을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생각해 봤어요. 요즘 한국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고 의료보험도 잘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한국에 가면 소셜 시큐리티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고 33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적응할 자신도 없어요. 결국 지금 있는 곳에서 최대한 알뜰하게 살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요즘 제가 하는 절약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식료품을 살 때 세일하는 것만 사요. H마트나 갤러리아 마켓의 광고지를 꼼꼼히 보고 할인하는 것만 골라서 사고, 냉동실에 저장해두고 조금씩 꺼내 먹어요. 외식은 정말 특별한 날에만 해요. 아이들이 와서 가족이 모이는 날이나 결혼기념일 같은 때만요. 평소에는 집에서 해먹는 게 훨씬 경제적이거든요. 옷도 새로 사지 않아요. 노스트롬 렉이나 코스트코 같은 곳에서 정말 필요한 것만 사고, 온라인으로 세일하는 것만 골라서 사요. 차도 최대한 덜 써요. 여러 곳을 갈 일이 있으면 하루에 몰아서 가고, 가까운 곳은 걸어가요. 다행히 토렌스에는 한인 마켓이나 은행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서 도움이 돼요. 취미생활도 돈이 안 드는 것 위주로 해요.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보고, 토렌스시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해요. 댄스 클래스나 요가 클래스 같은 건 무료거나 아주 저렴하거든요. 그래도 가장 큰 절약은 의료비예요. 정기 검진은 꼭 받지만 작은 병은 한국에서 가져온 약이나 한방차로 버텨요. 치과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미루고 있어요. 이렇게 절약해도 한 달에 $3,600는 들어가요. 소셜 시큐리티 $3,100에 401k에서 $500를 빼서 쓰고 있어요.
연간 6,000달러씩 빼면 35만 달러로 50년 넘게 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그렇게 오래 못 갈 수도 있어요. 가끔 아이들이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아이들도 각자 집 사느라 대출 받고 손자들 교육비 준비하느라 바쁘니까 미안해서 그러지 말라고 해요. 부모가 자식에게 손 벌리고 싶지는 않거든요. 주변에 저희 또래 한인들을 보면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소셜 시큐리티만으로는 캘리포니아에서 살기 어렵다고들 하죠. 좀 여유 있는 분들은 아리조나나 네바다로 이사를 가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저희처럼 버티고 있어요. 특히 렌트 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들어 하세요. 토렌스 지역 2베드룸 아파트 렌트가 지금 2,800달러예요. 제가 처음 이민 왔을 때보다 3배 넘게 올랐거든요. 소셜 시큐리티로는 렌트비도 못 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 가정이 함께 사는 경우도 많아요. 집이 좀 큰 분은 룸메이트를 구해서 렌트를 나눠내고 그렇지 않은 분은 다른 가정의 집에 새들어 사는 거죠. 우리 나이에 이런 생활을 해야 한다니 서글픈 일이에요. 한 가지 다행인 건 한인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인회에서 시니어를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한인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도움을 주거든요. 무료 건강검진이나 법률 상담 같은 것도 해주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가 다른 주보다 시니어를 위한 복지가 좀 더 좋아요. 메디켈 같은 프로그램도 있고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도 많거든요. 물론 저희는 소득이 조금 높아서 해당이 안 되지만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미국 이민이 꿈을 이루기 위한 모험이었다면 은퇴 생활은 현실과 타협하는 과정인 것 같다고요.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시기가 되고 보니 미국에서는 중산층도 노후가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특히 캘리포니아는 정말 살기 어려운 곳이 되었어요. 집가, 생활비, 세금 모든 게 너무 올랐거든요. 우리 같은 이민 1세대는 언어 장벽도 있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기도 쉽지 않으니까 더 어려워요. 그래도 포기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건강만 유지한다면 지금 가진 돈으로도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내와 함께 작은 텃밭도 가꾸고 손자들과 시간도 보내고 그럭저럭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앞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젊은 한인들에게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국에서 노후 준비는 정말 철저히 해야 한다고요. 소셜 시큐리티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아요. 401k나 IRA 같은 은퇴 계좌에 최대한 많이 넣어두셔야 하고 가능하면 집도 일찍 사서 모기지를 빨리 갚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건강관리도 미리미리 해두세요. 나중에 병원비가 정말 많이 들거든요. 특히 캘리포니아에 사실 계획이라면 다른 주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여기는 정말 은퇴하기에는 너무 비싼 곳이에요. 물론 날씨도 좋고 한인 커뮤니티도 좋지만 경제적 부담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그래도 지금까지 33년 동안 쌓아온 삶의 터전이 있으니까 여기서 계속 살 생각이에요. 아이들도 근처에 있고 교회도 있고 친구들도 있으니까요. 돈이 조금 부족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려고 해요. 건강하고 가족이 화목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 생활비의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하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꿈을 키우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온 세월이 아깝지는 않아요. 다만 좀 더 현실적인 준비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네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께는 제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미국에서의 노후 생각만큼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으니까요. 현실을 직시하고 준비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